제목은 수호책이고요. 나를 수비하다, 지키는 제 집이야, 집, 기록, 이야기. 여기에서의 기는 말 그대로 글의 갈래이기도 합니다. 기라는 갈래가 있어. 기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라고 하면은 수필이 포함되는 교술갈래에 해당을 합니다. 교술갈래? 글쓴이 자신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글 정도가 될 겁니다. 나를 지킨다고 내가 나를 지켜? 뭐 호신술 하는 건가?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 작품은 수호제라는 집의 이름을 통해서 작가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 그런데 언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느냐? 유배 중에 자신의 삶을 성찰해보고 깨달은 바를 밝힌 한문 수필입니다. 교술갈래입니다. 수호제의 의미와 작가가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통해서 작품을 감상해 보고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해석해야 될 점은 내가 나를 지켜 나는 어쩌고 나는 뭐 했는데 형도 나를 지키고 해서 나가 나오는데 현실적인 나와 지켜야 되는 나, 본질적인 자아 두 개가 구별되어 있는데 걔네들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 한 문제 정도 될 거다. 밑으로 내려오죠. 옆에 본문 바로 들어갈게요. 수호제라는 이름은 큰형님이 자기 집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수필에서의 나는 누구예요? 글쓴이 자신이죠. 수필에서의 나는 글쓴이 자신이라고. 맞아. 수필은 1인칭의 문학이었었지. 나는 처음에 이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일단 첫 번째 이상하게 생각했어. 뭐야? 의아함.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물 같은데 가운데 나 오자야. 나보다 더 절실한 거는 없다. 내 상식으로는 나는 나와 떨어질 수가 없어. 나는 나와 분리될 수가 없지. 그러니 굳이 지키지 않아도 어디로 가겠는가? 이상한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의아해하고 의심을 제기했다. 다음 수호제라는 의문에 대해서. 근데 지금 정약용 선생님이 한 이야기 요 멘트는 맞아. 내가 나를 왜 지켜? 보통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일반적인 의문으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합니다. 내가 장기로 귀양 온 뒤에 장기로 귀양을 왔다. 바로 요게 성찰의 계기. 귀양 온 뒤에 혼자 지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하루는 갑자기 이 의문점, 나를 지키는 것, 나를 지키는 것, 새 의미에 대해 해답을 얻게 되었다. 바로 이게 성찰의 결과. 나는 벌떡 일어나서 말했다.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는 지켜야 한다. 이제 이 말이 중요한 거야. 내가 지켜야 할 나는 본질적인 자아, 순수하고 근원적인 자아, 진짜 나의 본성. 내 밭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집도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정원에 여러 가지 꽃나무나 과일나무들을 뽑아갈 자가 있는가? 그 뿌리는 땅 속에 깊이 박혔다. 내 책을 훔쳐갈 자가 있는가? 성현의 경전은 세상에 퍼져 물이나 불처럼 흔한데 누가 감히 없앨 수 있겠는가? 지킬 필요 없다. 내 옷이나 양식을 훔쳐서 나를
옹색하게 할 수 있겠는가? 천하에 있는 실이 모두 내가 입을 옷이고 천하에 있는 곡식이 모두 내가 먹을 양식이다. 도둑이 비록 훔쳐간데도 한두 개에 지나지 않으니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은 없앨 필요가 있다. 그러니 천하 만물은 모두 지킬 필요가 없다. 세모 표시한 것들 공통점 뭐예요? 지킬 필요 없는 것들. 하지만 지켜야 하는 거는 누구? 나. 그러니까 지켜야 할 것과 지킬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일단 대해줘. 다음 또 여기 봐. 물어보고 대답하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아 천하 만물은 지킬 필요가 없다. 여기 체크. 자문자답 열거 자문자답 열거 구체화. 그런데 오직 이제 내가 지켜야 할 나의 본성에 대해서는 다 이 색깔이에요. 나라는 것만은 잘 달아나서 드나드는데 일정한 법칙이 없어. 얘 갑자기 나를 떠나 있어. 나 가끔 정신 못 차릴 때가 있어. 언제?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배반 못할 것 같다가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지 못 가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꿰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을 주어도 떠나가고 마음이 울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떠나가며 눈썹이 새까맣고 이가 하얀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여기에서의 이 떠나간다는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내가 달아난다 이런 뜻이고 내가 달아난다 영 느낌이 안 오는데 내가 나를 잃어버리다. 쌤, 그 말 여전히 어려운데요. 오케이, 진짜 쉬운 말로 써줄게. 정신줄 놓다야. 이렇게. 정신 못 차리다야. 이렇게. 그러네. 누가 돈 앞에서 팔랑팔랑 흔들리면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의 본성을 잃고 달려들고. 재앙과 겁을 주면 난 항상 당당해야지 하는데도 누가 고치면 죄송합니다 하면서 나의 당당했던 모습도 사라지고 좋은 노래 듣거나 미인을 보면 오 정신줄 놓고 이런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나는 잃어버리기 너무 쉬운 거야. 정신줄 놓는 거 엄청 쉬운 거야. 그런데 한 번 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서 그렇지. 돈에 한 번 빠진 사람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 잘생긴 남자 여자한테 빠지면 헤어나지를 못해. 한 번 빠지면 돌아올 줄 몰라서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천하의 나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없다. 일단 정지. 여기 이익으로 꿰면 떠나가고 뭐 한다. 뭐뭐하고 뭐뭐한다. 내가 달아나는 얘 옆에다가 하나만 더 쓸까요? 열거. 어찌 끈과 실로 묶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나를 굳게 지키지 않겠는가? 물음표 동그라미 서리법. 천하 만물과 비교하여 세모 표시했었죠.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뭐야? 쉽게 달아나 잡기, 다시 잡기 힘들어. 밑에다가 쓸까?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 쉽게 달아나. 그리고 다시 찾기 어려워.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해. 이거지. 다음 페이지. 가기 전에 왼쪽 잠깐 오죠. 내가 수호제라는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한 이유는 나하고 원래 떨어질 수 없는 거니까 떨어질 수 없는 사물 가운데 더 절실한 게 없으니까 깨닫기 전에는 나랑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라고 생각했다.
옷이 바닥에 닿아 있는데. 다음 페이지. 수호제의 의미. 형님이 자신의 집에 붙였다. 뜻은 나를 지키는 집인데 나에다가는 요 색깔 합시다. 이제 지켜야 될 나는 항상 이 색깔이에요. 의문을 제기하는 대상, 의문을 제기하는 대상, 깨달음을 얻는 소재. 주황색 나는 본질적 나의 본성, 지켜야 할 나예요. 작가의 깨달음, 천하 만물은 지킬 필요가 없어. 하지만 나는 이런저런 특성 때문에 잃어버리기 쉬워. 그래서 꼭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지.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세훈이 요 정도 속도 괜찮니? 자, 이제 여기 볼게요. 순수한 본질적 자아 있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현실의 나, 현상적인 자아와 본질적 자아 구분하라고 해놨는데, 자, 현실적 자아 얘한테만 그냥 체크할 거야. 체크하지 않은 나머지 나는 다 현실적 자아인 거야.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다. 어렸을 때에는 과거가 좋게 보여서 10년 동안 과거 공부에 빠져들었지. 그러다가 처지가 바뀌어서 과거에 급제해서 검은 사모관대의 비단 도포를 입고 무슨 말이야? 관직 생활을 하면서 관직 생활하다. 그리고 검은 사모 관대의 비단 도포는 저 사람 관리구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놓치기 쉽지만 쓰여있는 표현법은 대유법. 혹시 교편을 잡다 이런 단어 알아요? 구절? 선생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교편. 가르칠 때 쓰는 채찍이라는 뜻인데 회초리. 가르치는 회초리. 그런 거야. 대유법 쓰여있다. 10년 동안이나 대낮에 미친 듯이 큰 길을 뛰어다녔다. 벼슬길에 있었다. 공부하다가 처지가 바뀌어서 벼슬을 했고요. 벼슬을 하다가 또 처지가 바뀌었어. 무슨 말이야? 귀양 갔어. 한강을 건너고 문경세제를 넘게 되었다. 자, 처지가 바뀌었어. 이유는 뭐야? 나를 지키지 못해서. 친척과 조상의 무덤을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숲 귀양지에 달려와서야 멈출 수 있게 되었다. 이때 나에게 물어보았다. 본질적인 나에 대해서. 너는 여기에 무엇 때문에 왔느냐? 너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끌려왔는가? 바다 귀신에 불려서 왔는가? 너의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에 있는데 왜 그 본바닥으로 돌아가지 못했는가? 나는 끝내 멍하니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가지 못했다. 나를 지키는 건 어려워. 이렇게 반성한다고 곧바로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얼굴빛이 영매인 곳을 보니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를 지키는 건 어렵다. 그래서 결국에 붙잡아 이곳에 함께 머물렀다. 이 구절 중요해요. 결국 오랜 세월 있다가 나를 되찾게 되었다. 둘째 형님도 나를 잃고 현실의 자아를 쫓아 남의 지방으로 왔는데 역시 나를 붙잡아서 그곳에 함께 머물렀다. 삼형제가 있는데 첫째 형 빼놓고 둘째 형이랑 나는 둘 다 유배 와 있어. 왜? 나를 지키지 못해서. 옆에 왼쪽 나가 자신을 나라고 말한 이유는 뭡니까? 어느새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라는 것들. 밑에 완자쌤 한마디는 현실의 나와 본질적 나를 구분하세요 이야기인 겁니다. 오직 큰형님만 나를 잃지 않고 편안하게 단정하게 수호제에 앉아 계시니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서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자, 큰형님은 나를 잃지 않았지. 큰형님은 나를 잃지 않았어. 큰형님은 지키는 게 있었어. 그게 나잖아. 그러면 이 지키는 것도 나야. 이 지키는 것도 나야. 이게 바로 큰형님이 그 거실에 수호제라고 이름 붙인 까닭이다. 수호제의 오. 큰형님은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셨다. 아버님께서는 나에게 태현이라는 자를 주어 주셨지. 나는 오로지 나의 태현을 지키려고 했다. 큰형님은 태현을 지켰어. 큰형님은 나를 지켰어. 이것도 나야. 본질적 자야. 그래서 내 거실에다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지. 하지만 이건 핑계다. 형님 너무 겸손하셨군요.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인용. 나하고 생각이 같은 구절이 나올까 반대되는 구절이 나올까? 나하고 생각 같은 구절 나오겠지. 인용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자신의 깨달음을 뒷받침합니다. 무엇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몸을 지키는 것이 크다. 여기에서의 몸이 나야. 나야. 맹자도 나를 지키라고는 하지 않고 몸을 지키라고는 했지만 이 몸이 나야. 내가 스스로 말한 내용을 써서 큰형님께 보이고, 큰형님 이제서야 큰형님이 수호제라고 이름 붙인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아, 형님 대단하시네요. 제가 좀 멍청하게 살았죠? 저 지금부터 이제 나를 지키면서 살려고요. 이렇게 수호제의 길을 밝힌다라면서 내가 이 글을 쓴 창작 동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정도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네. 됐고요. 이거 글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그냥 상식 같은 거예요. 전, 당, 합, 갑, 제, 헌, 루, 정이라고 해서 조상님들이 건물에 붙이는 그 이름들이에요. 전 붙는 건물 아는 거 있어? 대웅전, 경복궁의 근정전. 그래서 제일 규모가 큰 건물을 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하면 누구야? 전하지. 이렇게. 그 다음에 규모로 해서 당, 합, 각, 제, 헌, 루, 정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라고 한 거 보니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 것 같다. 여기 루는 조금 개념이 다른데 다리 4개로 받쳐져 있는 건물 있지. 필로티 건물. 그거를 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체험당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름 붙여놓은 거야. 이렇게. 대통령 각하 이런 말 쓰잖아요. 사실 급은 좀 낮은 거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엿먹이는 표현일 수가 있어요. 고려의 무신 정권의 최충원이지. 최충원. 최충원을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파라고 그랬어. 하파. 이렇게 하파. 이렇게. 근데 중국의 막 황제들은 이 전하 아씨 왕들 밑에 찌끄러기 지방의 왕들도 전하인데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해서 단을 높이 쌓아서 계단 쌓고 올라가지. 그게 계단 폐자예요. 그래서 폐하야. 이렇게 폐하가 급이 더 높아. 조선의 왕한테 폐하라고 하면은 그거 난리나. 쑥대밭대 조선. 이렇게 꼴배기 싫어. 좋은 건 지들이 다 지거래. 다음 페이지. 작품 속에 나타난 나의 2가지 의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색깔은 본질적 자아였죠. 어떤 환경 속에서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자아. 그리고 또 밑에다가 하나 더 쓸까요?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 과거에 나를 잃어버렸던 작가의 반성. 여기에 나도 요 색깔 하셔야죠. 귀향지에 와서 본질적인 나를 마주하면서
귀양지에서 나를 다시 겨우 붙잡았고요. 귀양지에 와서 그래 맞아 나 지키는 거 진짜 어려운 거였었지 라고 깨달았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작가의 자아성찰. 어머 형님 뭐 그렇게 이상한 이름을 지으셨대? 아 맞아 맞아 나 지키는 거 진짜 쉽지 않더라고. 나 왜 나를 지키지 않으면서 살았을까? 좋아. 앞으로는 이제 나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어. 라고. 그냥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야. 이건 굳이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정도니까. 됐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 작품을 구조해서 기승전결 구조 따져봅시다. 이거 방금 밑줄 친 거 4개 그거 그대로네. 그래서 얘 패스. 작가의 삶을 연결해 봅시다. 2가지 나가 있는데요. 됐어. 그거 나중에 시험할 때 따로따로 외우는 거 아니야. 저는 그냥 이게 중요한 거니까 여기에다가 요 색깔 칠해놓고 요것만 잘 찾아놓고 나머지는 다 이거예요 라고 했는데 나는 이게 더 쉬운데요 하면 그냥 이거 외우고 나머지 거 이거라고 하면 돼. 이렇게. 현상적 자아의 중심을 잡아주는 나로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아. 하지만 어때? 쉽게 달아나. 어디로 갔는지 잘 몰라. 천하 만물과 나의 특성, 나에다가 요 색깔이었고요. 천하 만물 지키지도 않아도 되는 것들 세무 표현.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대조 쓰여져 있고 지킬 필요 없는 천하 만물의 구구절절절절절절 어떻게 다양한 사례들이 예시 열거되어 있습니다. 예시 열거법 쓰여져 있어요. 그 정도 확인. 밑으로 내려와서 천하 만물은 지킬 필요가 없지만 나는 지켜야 합니다. 라는 것 확인. 다음 페이지. 3번 아예 쳐다도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신의 삶의 지침 패스.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좌우명 같은 거 있어요? 가훈 이런 거 있어? 엄마 아빠가 제일 자주 하시는 말씀 뭐예요? 공부해라 말고. 밥 먹었니? 폰 좀 그만 봐라 이거야? 아닌데. 제 생활신조는 되게 좀 들으면 웃길 수 있는데 그거예요. 저는 그거 안 해도 시간은 갑니다. 그런 거 있지. 아우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시간도 없고 난 이미 그거 늦었어. 근데 내가 그 일을 하든 안 하든 시간은 가고 있어. 이렇게. 아야 안 돼 라고 안 하던 시간 그렇게 생각했던 이후에 10년 지나 있으면 그때 가서 또 후회하고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세상의 일은 수습이 더 빠르고 편해. 일단 해보고 보는 거야.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데 왜 했을까 후회보다 왜 그때 안 했지 그 후회가 더 큰 것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뭐 살인, 밀수, 방화 이런 거 아니면 한번 해봐. 밑에 나와 있는 수호제기 전체 내용 줄거리 요약된 거니까 일단 됐고요. 네, 어려울 얘기는 없습니다. 다음 처음 나오는 얘기 여기 있죠. 글의 갈래상 특징은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지. 첫 번째, 기 자체가 글의 종류라 그랬죠. 어떠한 사건이나 경험의 과정을 기록한 사건이나 경험, 한문문학, 교훈이나 깨달음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방에 정리했죠. 한 단어로 뭐라고? 교술갈래.
선조들은 일상의 경험이나 여행 혹은 학문에서 얻은 깨달음을 기의 형식을 빌려서 기록을 했습니다. 뭐 설 이런 애들도 있기는 하고 됐을까요? 요 한 페이지 읽어보시는데 역시 한 2분만 들여볼 거예요. 시작!